탱자나라 공영 방송 아침에 간단하게 콩을 까겠습니다. 운영자님 오늘 저희 블로그 이웃이 한테 온 글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제목이 현미의 독을 말하다 이게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미 왕겨에 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렇게 되죠. 방앗간에서 왕겨를 한가마니 갖고 와서 한 주먹 물에 넣고 끓여서 마시면 독에 중독되어 며칠 안 가서 죽는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맨 끝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끝에 뭐냐면 이제 식물이 씨앗을 맺고 난 뒤에 그거 자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다 하고 보니까 참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맨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맨 끝에 결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말에 근거를 대라고 따지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이나 책 따위에 근거를 찾지 않는다. 이 말도 저는 좀 수긍할 때가 많거든요. 뭐 학자라는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으니까. 엘리트라는 애들이 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는 대로 말할 뿐이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되고 기가 막힌 사람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변 일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보가 유튜브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이제 부운영자 저 여자 입장에서는 뭐 요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것들, 옛날에는 돈 들여서 배웠던 것들 테이블에 앉아서 다 배울 수 있고 또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또 한편 또 반면에는 뭐냐면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가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왕계에 정말 독이 있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때 생물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은 수학을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물과 과학부터 포기한 사람이라. 그래서 현미에 독이 있느냐 수은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근데 현미보다 5분도를 먹으라는 거야, 이 사람보다는. 현미를 먹으려면 바라 현미를 먹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이 부운영자님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쓴 글 말미에 나는 어떤 출처나 어떤 논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얘기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주장이 그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 사람이 만약에 왕겨에 있는 수은 독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했으면 출처나 그런 것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그럼 자기의 실험 사례가 나와야지. 어떠한 변수 속에서 어떠한 실험을 해서 어떠한 결론이 추출됐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입증이 돼야죠. 그게 이제 방법론인 거지. 그게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예컨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물리의 법칙,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그걸 이론화시키고 주장을 했고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그 앞에 많은 연구 경험들, 연구 사례들, 또 그 축적된 어떤 그 지식들에 대한 이해 속에서 무엇인가 뭐 만유인력이든 뭐 상대성 이론이든 이런 것들을 이론화시키고 또 그 이론화시킨 것을 검증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래 만유인력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 그렇게는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분이 뭐 수은의 어떤 현미에
수은이 있다 없다 여부를 주장하기 전에 자기가 어떠한 실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먼저 이거죠. 지금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 주장에 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 방문론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근거를 그 뭐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天공방에서 주제나 벗어난 거긴 한데 그 지금 그래서 제가 운영자님한테 오늘 아침에 이 글을 보면서 분뜩 드는 생각이 궁금한 게 그 윤미향이 있잖아요. 윤미향이가 뭐 인도를 안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산불이 나가지고 한 군데도 아니고 온 군데서 산불이 나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도 뭐 임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 났다. 뭐 어느 누가가 농객이라는 애가 하나 또 막 떠드니까 또 다른 농객이 따라서 또 떠들고 뭐 그 임도를 또 많이 놓도록 산에 임도를 많이 놓도록 방해한 게 윤미향이다. 좌파들이 그런 짓을 했다 하면서 또 그렇게 하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또 그 말이 맞나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갖다 붙이는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또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이나 사실만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현상이나 사실을 바라볼 때 나의 주관적인 어떤 그 판단 혹은 나의 어떤 그 주관적인 해석 이게 이제 개입되어지면서 그 사실이나 어떤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현상을 나의 주장 혹은 나의 어떤 그 요구 그 주장하는 바 혹은 내가 뭐 이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결론 네 쓰기 위해서 동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놓고 갖다 붙이는 거네. 결론을 내놓고 갖다 붙인다기보다도 이 어떤 이런 그 어떤 뭐 사건이나 현상들을 가지고 나의 결론을 써먹는 거지. 예를 들면은 산불이 났다. 그 뭔가 이걸 가지고 좌파를 공격해야겠는데 좌파가 뭐 한 게 없을까? 아 윤미향이가 임도 이거 못하겠구나. 그럼 윤미향을 갖다 끌어 쓰는 거지. 우리 윤미향 하면 나쁜 애니까 걔가 아니라 뭐든지 나쁘다고 아주 윤미향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뭐 법원에서도 뭐 해를 끼치는 사람. 법원에서 판결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바 어떤 뭐 자기 자신이 하는 바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돈벌이로 써먹었는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어떻게 자기의 돈벌이와 자기의 명예 또 그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한 위아래에 그렇죠. 위아래에 그 이화여대 출신의 어떤 그 여성 어떤 그 여성학 전공하고 여성 인권을 부르짖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거는 자기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임도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산림을 가꾸거나 혹은 이제 산에 불이 났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임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임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건 많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지금 이게 그 산불이 아니라 8월 달에 산사태가 발생했어? 그러면 임도 많이 만들었다고 난리 났겠네. 그러면은 좌파들이 그랬겠지. 그거 봐라, 윤미향이가 임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찾아본 건데 김건희 여사 팬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건사랑이라고 돼 있대. 퀸건에. 여기에 보면은 2023년 7월 20일자에 우수 멤버라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임도 건설 벌목을 자제해야 제목이. 그러니까 산림청의 잘못된 임도 건설 벌목 이걸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먼저 척결을 해야 될 이권 카르텔은 국토를 파괴하는 산림청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이 2년 전 일이야, 2년 전 일. 2년도 안 된 전 일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임도를 놓고 우리가 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그것도 가꾸고 또 어떤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불났으니까 야 임도를 안 만들어서 그런다. 산사태가 나니까 임도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까 그분 처음에 얘기했던 그분이 얘기한 거랑 똑같다고. 이분이 왕겨 뭐 어떤 햅쌀 이런 데 수은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현미, 현미 조심해야 된다. 그 취지는 좋지. 음. 근데 누가 왕겨를 한 줌 가져다가 차를 끓여 먹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싫어서 현미를 먹었는데 그럼 수은 중독자가 나와야 돼. 음. 그리고 모든 자연의 어떤 그 산물에는 독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독성을 왜 독성이 있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가 만약에 강하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 인간이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살모사, 그렇지 또. 또 그 뭐 아무튼 뱀, 독사들 갖고 있는 뱀, 이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혹은 이제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생명체를 효율적으로 사냥해가지고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용 무기로 독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 근데 보고의 독,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고추의 성분, 그것도 그 고추의 매운 성분, 매운 성분도 고추가 다른 어떤 그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먹지 못하게 해서 방어 기제로 만든 독이라고. 그렇겠지. 근데 이걸 한국 사람들은 먹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엇인가 사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분이 얘기한 것에 신빙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그 어떤 주의 주장을 했을 때 그 우리가 그 반드시 갖춰야 될 어떤 그 기본을 말씀을 드린 건데,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 주장이 얼마나 합당한가, 또 나의 주장이 무엇에 근거해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왜 내가 이러한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의 어떤 유튜버라든가 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지식인을 자처하는 그 대표적인 지식인이 대표적으로 그 정보 지식 상인을 자처하는 게 유시민이잖아. 아, 정보 지식 상인? 너무 좋은 명명입니다. 그거를 유시민 정보 지식 상인. 그걸 자처한다고. 가짜 정보 지식 상인이라고 하면 어때? 뭐 가짜든 진짜든 자기는 뭐 그거 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거든. 정보 지식 상인 딱 맞네.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한두 개 뭔가 어떤 그럴싸한 걸 가지고 그거를 아주 어떤 그 과대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다고. 이게 모든 가짜 뉴스의 출발점이 그거야. 좀 전에 얘기했던 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전 어떤 살림에 지금 임도를 쫙 깔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산사태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게. 그 임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011년인가 우면산에서 서울의 서초구 우면산에서 엄청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산사태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도 임도 개발이었어요. 맞아, 그렇겠네. 그때 맞아요. 그때 엄청 1층까지 흙 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아파트 그 밑에 있는 아파트 그때 나중에 어떤 분들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하늘이 도우셔서 건물과 건물 사이로 흙더미가 쏠려 들어와가지고 다행이었지. 건물 무너질 뻔했어. 건물을 쳤으면 건물 다 무너졌지. 맞아, 인근에 있는 큰일 건물. 날 뻔했어. 그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우리 조국이가 살지. 그리고 그 아파트에 아마 박원순이 살았던 아파트일 거야. 그 아파트들. 그 인도는 이제 뭐든지 양면이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탕자나라 공영방송도 그렇고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걱정이었지만 맞아요. 이제는 정보가 넘쳐서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넘치는 정보가 대부분 쓰레기지. 그리고 진위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 정보 상인들과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특정한 무엇인가를 듣고자 하는 사람과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서 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한다고. 이런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어떤 그 자칭 정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무엇인가를 주장을 하려면은 내가 그 주장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러한 책임 그거부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 뭐 책임 없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그 아무 말이나 막 아무 말 대잔치지.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말 했는데 무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 무죄. 이재명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비판을 하려면은 내 스스로는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주장하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겠는데 윤미아이가 임도를 건설하지 못하게 해서 지금 산사태가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산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임도 건설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임도 건설로 인해서 발생한 폐해는 없는지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고 또 왜 윤미아이가 임도를 왜 건설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해서 뭐 다른 걸 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근거는 제시를 했겠지 뭐. 아 그렇고 두 번째 주제 오늘로 간단하게.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원래가 이제 이번 주가 이 사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아주 이 빅 위크다 라고 얘기하면서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판결 있고 26일 날이 이제 이재명 씨 공직선거법 있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28일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부가 이제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법부에 이제 빅 위크다라고 했었는데 24, 26은 했는데 28일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이 29일 맞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좌판이 우판이 가리지 않고 언론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간에 빨리 판결을 해라 라는 식의 이제 그 칼럼들을 썼어요. 근데 그 칼럼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좌파도 우파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경향신문의 칼럼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헌법재판소는 빨리 판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라. 주권자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탄핵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곳이지. 맞아. 여론조사가 어떤가 해서 여론조사에 따라 가지고 맞아. 60% 드디어 65% 이르렀습니다. 70% 됐습니다. 탄핵. 이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 헌법재판소가. 그러게 맞아. 저 법에 정해진 기한 안에 하면 되는 거지 못해요 빨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심판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이나 하도록 돼 있다고. 그 180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으면은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돼 있대.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는 무정부 상태 아니었어? 아니 그러면은 180일 안에 그럼 대통령 없으면 무정부 상태 되면 그러면 탄핵해가지고는 직무를 유지하게끔 해야 되지 탄핵 때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은 무정부 상태란 문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처럼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의 어떤 그 조사 기간이나 혹은 이제 탄핵이 이제 의결되는 이 과정까지도 직을 멈추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국회에서 탄핵만 했다면 대통령이 그냥 직무가 정지되니까 그게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뭐 따지면 될 일인 거고. 그다음에 조설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냐면은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원이 아니다. 정치적 법원이다. 어머머머머 그렇게 써놨어요? 헌법재판소가 과거 심판했던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이유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판결이 정치 재판이라는 게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인정했다고.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키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을 지키고 허무는 것은 전원일치가 아니라 심판 이유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신문에서? 여기서 일단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냐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가장 쉬운 것은 여론조사가 결과에서 탄핵 찬성이 높으면 탄핵 반대가 여론조사가 높으면 반대 즉 탄핵 그 기각 이게 가장 일단 설득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황당하다. 국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논리적으로 설득이란 말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여기서라는 건데 난 무슨 말인지 자기가 알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궁금한데 중앙일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계속 결론을 내지 못하면 사회 갈등이 커지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써놨다고. 뭐 어쩌면 참 멋있는 말이고 참 맞는 말인 것 같잖아. 중앙일보가 제일 그럴듯한 것 같은데요.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무슨 민주주의의 보루야. 왜 우리나라의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심판하고 탄핵을 심판하고 정당 해산을 심판하는 곳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왜냐? 그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가 저기 이재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가 무슨 말이냐. 그 양심이 없는 새끼들이네. 1심 재판부가 양심이 없는 놈들이야. 2심 재판부가 양심이 없는 놈들이야. 라고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심판을 했을 때 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어. 그럼 탄핵이야. 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어. 그럼 탄핵이 아닌 거야. 그렇지. 응? 근데 여기에 무슨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어떤 그 최고의 보루라는 거야.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누구야? AI잖아, AI. 그 AI가 하면 될 것 같아. 판사가 그러니까 필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너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어? 그럼 탄핵이야. 너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어? 그럼 탄핵이 아닌 거야.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노무현에 대한 탄핵 때문이었다고. 노무현 탄핵 때 뭐라고 그랬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하긴 했지만 근데 네 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진 않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봐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따위 죄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여론 조작도 아니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 그 다음에 그 당내 경선이었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 이르지도 않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단순히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 조사를 하는데 친박 후보한테 유리하게 했다라는 정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조차도 민정수석인가 정무수석인가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냐. 네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인용을 했단 말이야. 그럼 노무현은 똑같은 혐의로 공직선거법에 들어가 봐. 징역 3년 4년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그러면 징역 3년 공직선거법으로 징역 3년 4년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어 위배하지 않았어? 위배했잖아. 그럼 탄핵이지. 근데 자기들이 탄핵을 안 시켰어. 왜 안 시켰어? 그때부터 정치적 재판이었잖아. 그때부터 정치적 재판이. 탄핵, 노무현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았잖아. 오죽하면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에서 완전히 싹 똥당이, 당신 당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다. 똥당이나 싹 죽어버릴 뻔했는데 그나마 박근혜가 그때 맞아요. 등장해가지고 최초의 구원수가 돼가지고 당을 살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창 이후로 우파는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근근히 살리고 있었는데 이제 박근혜 없어지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거지. 오늘날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어떤 그 경향신문이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칼럼을 쓰면서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고 있다고. 그리고 대놓고 어차피 정치적 심판 아니냐. 진짜. 정치적 재판이니까 니들 빨리 판결 낸 다음에 지금 니들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라. 이건 뭐야? 우리는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가 아니라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헌법재판관 소장 직무 대리의 대리 이정미를 파면해야 되는 거야. 이정미를 파면해야 돼.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을 다 파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재판이 아니라 지금 그 8대 0으로 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잘못을 따져야 돼. 자기들 이제 실토를 했거든 다. 그리고 지금 좌파 신문은 야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6대 3이야. 6대 4. 왜 빨리 저기 뭐 탄핵 안 시켜? 우파 신문의 대표라고 하는 조선일보도 그런 거 아니야? 정치적 법원이야. 정치적 법원. 야 조선일보에서 대놓고 정치적 법원이라고. 니들이 예전에 심판했던 탄핵 인용과 기각 사유가 그거 다 증거하고 있어. 이건 뭐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탄핵 소추가 중복해서 소추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49건으로 알고 있어요. 49건인가 50건인가 그럴 텐데 그 중에 인용된 건 딱 한 건이야. 박근혜 한 건이야. 박근혜 탄핵. 그럼 봐봐. 과거 심판했던 탄핵 인용과 기각 사유 이유서에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이유서에서 탄핵 인용은 딱 박근혜 하나 아니야. 그
증거하고 있다. 뭘 증거해? 헌법재판소는 그냥 법원이 아니다. 정책 법원에 증거하고. 자기를 자백한 거야. 이런 날입니다. 정치적 재판이었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의미 그리고 우리 현재 상황, 그 오늘 그 각 신문에서 발표한 걸 들으니까 근데 한 가지 드는 의문점, 마지막 의문점을 남기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요, 우리 운영자님 얘기를 하니까 늘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되는 것부터 해서 있잖아요.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안 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판결을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뇌물의 순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누구든지 탄핵 소추가 되면은 일단 탈탈탈탈탈 털어. 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적으로나 그러니까 인간 박근혜로서나 정치인 박근혜로서나 대통령 박근혜로서나 뭐 잘못이 없겠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겠지.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한 경제 공동체를 갖다 붙이지. 다른 거 있었으면 뭐 다 갖다 붙였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있을 수가 있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냥 그러니까 일단 탈탈탈탈 털어. 비리는 없다는 얘기야. 탈탈탈탈 털어본 다음에 여론조사가 어떤 걸 봐.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공직선거법 그걸 뒤집어 씌웠겠어요.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에서는 특갈비하고. 논의도 안 된 사항이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붙잡아 넣으려고. 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털었으면은 정말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털어도 진짜 별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는 국정원 뇌물, 국정원 뭐 특활비, 뭐 공직선거법 위반 전부 다 가짜로 갖다 붙인 거 말고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길래 그렇게 털릴 게 없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노무현 씨와 그 다음에 윤석열 씨 두 사람은 자기가 한 짓으로 탄핵 소추가 됐다고. 그렇죠. 자기가 한 짓. 노무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자기가 한 짓. 윤석열 씨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비상계엄. 또 내란의 행위. 자기가 한 짓이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하지 않은 짓으로 탄핵에 소추됐다고. 그렇죠. 설령 최악의 경우 경제 공동체이고 묵시적 청탁이었다 치자 이거야. 그거마저도 최순실이 한 일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그거거든. 최순실 등과 공모하여야. 이거 한 줄이야. 그러니까요. 참 근데 공모했는데 공모의 증거가 없으니까 에이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했잖아. 그러니까 박근혜는 진짜 나 그렇게 살기도 정말 힘들 것 같아. 대부분 다 털면 뭐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네. 누구 하나가 탄핵되면은 탄핵 소추가 되면 탈탈탈 일단 털어놓은 다음에 여론조사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아요. 기각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그 있잖아 예전에 그 무슨 이 코미디 프로에서 그 누구였죠? 그 돌아가신 분 부채도사였나? 부채 들고 있다가 장구석이 눈치 딱 보다가 빵 이렇게 하듯이. 맞아. 맞아. 옛날에 부채대사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 점 맞출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표정 거 딱딱 보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왜 하들 이냐냐냐냐냐가 아니고 이게 하듯이. 맞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라니까. 세상에. 인정한 거야. 여론조사 나왔잖아 파리 재판에 좌파, 우파, 조선일보. 야 과거 해체 왔잖아. 정책 재판이 뻔히 하는데 뭘 이렇게 길게 끌고 있어. 이유서다 잘 써.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그거네요. 정치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8대0이라는 그 탄핵은 정치적 재판이었다. 라는 거를 좌우가 오늘 인정한 날. 네.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와르르 나라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 8명 전부 다 그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게 좀 서글픕니다. 그게 인간이겠죠. 네. 이상 오늘 아침 간단한 논평 및 이야기